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떻게 하면 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통일과 나눔재단의 전병길 사무국장께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5월에 설립된 통일과 나눔재단의 전병길 사무국장은 그동안 여러 통일단체에서 실무를 맡아왔는데요. 통일을 새롭고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의 저서에는 통일 과정에 필요한 직업과 통일 이후의 유망 직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상상력과 경제학의 관점을 활용한 흥미로운 통일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반가운 손님입니다. 저희 통일북소리의 열혈 시청자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네, 그 예전에 주선혜 권사님이 진행하셨던 반갑습니다 때부터 네.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오. 시즌 얼마 많이 보신 건 아니겠죠? 아니요, 원은 많이 봤습니다. 네, 저도 많이 그러면 봤죠. 투도 제법 봤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럼 이 두 분도 다 아시고요. 예, 그렇죠. 우리 이보연 강사님하고 또 우리 개그맨 오지원 씨도 많이 아유. 봤죠.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이라고 불러서. 명강사 옆에 또 등록돼 있는 것도 아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통일북소리를 통해서 통일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나누고, 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짜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누구보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뭐 지나친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정말 기대가 되는 예. 시간입니다. 일단은 그 통일 문제는 남과 북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 아니라 서로의 그런 어떤 차이점, 그다음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점, 그다음에 또 공통점과 차이점을 공감하면서 거기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의 통일이라든지 저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은 그냥 함께 같이 가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너네들 생각은 어떻고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이 가자. 그런 의견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을 것 같고요. 그거는 뭐 남이나 북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런 공감대가 열리기 시작하면은 통일 문제도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앞서 소개 영상을 좀 보니까 이 통일 서적을 굉장히 많이 집필하셨어요. 그리고 또 통일 서적을 또 보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주요 관심사나 아니면 연구 분야 같은 것이 무엇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아유, 연구 분야까지 얘기 너무 이제 거창한가요? 너무 거창하고요. 이제 관심사. 관심사. 예, 네. 관심사는 저는 문화를 통해 접근하는 통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화라든지, 네. 뭐 요리라든지, 뭐 패션이라든지, 뭐 그런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말하면 신변잡기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해야지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일이 먼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이웃 문제, 또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화적인 접근. 그러니까 뭐 좀 신변잡기적인 문제가 신변잡기적인 문제로 같이 접근하는 것이 문화로 접근하는 통일이 좀 더 쉽게 접근하는 통일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뭐 또 거대 담론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좀 경제 문제 속에서 통일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접근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 그래요. 영화로 통일을 읽다. 이 책도 이제 집필을 하셨고요. 네. 운동 관람. 운동 관람구요. 예. 운동 준비구역이 아니라 그렇죠. 운동 그 관람. 일종의 패러디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쉽게 가기 어. 위해서. 예. 아까 제가 앞서 소개를 해드릴 때 통일과 나눔재단에서 이제 일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단체인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예, 통일과 나눔재단은 태어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5월 달에 이제 통일부 등록 법인이 되었고요. 평소부터 이제 통일 운동인과 그 다음에 이제 통일에 관련돼서 우리가 범국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일단은 나눔이다. 그래서 그 나눔을 통일과 연계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올 5월 달에 중심에 설립하셨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입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지갑을 여는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통일을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범국민적으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번 모금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통일 나눔 펀드라는 기부금 모집 캠페인을 지난 7월 7일부터 시작해서 이 방송이 나가는 게 9월 달이니까 거의 2달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금을 통해서 앞으로 통일 공감대 확산, 그러니까 남한 내의 통일 공감대 확산,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의 통일 공감대 확산, 그리고
여기 남쪽에 와 있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이고요. 또 앞으로 다양한 또 연구, 교육 같은 것들을 지원해서 이제는 뭐 민간 중심의 또 통일운동의 또 한 새로운 어떤 기축점이 되기 위해서 지금 출범한 재단입니다. 네. 근데 저도 그 출범을 할 때 그 갔었어요. 저도 오. 이제 통일문화연구원 이제 저도 이제 같이 갔었는데 막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별게 다 통일을 위한 모임들이 정말 별게 다 있다는 생각 들었는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협회 이제 사무국장으로 저도 있거든요. 요만한 협회이긴 한데 그게 마냥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나 시작 단계다 보면 그 통일나눔 펀드도 뭔가 이제 기부자들도 뭐 이렇게 막 적극적이지 않을 거고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일단은 뭐 그 보람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점도 같이 그렇죠.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보람의 그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은 그 감사함과 보람으로 일단은 상쇄가 되는 것 같고요. 어떤 단체도 다 처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목적을 가지고 그다음에 표대를 향해서 가다 보면 일단은 그 어려움도 저는 기쁨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하게 일단 그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이제 전문 분야하고 이제 통일이랑 접목을 해서 지금 잘 하고 네. 계신데 이 통일에 대한 생각은 언제부터 어떻게 보면 꿈을 꾸게 됐고 내가 어떻게 이쪽으로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 참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네, 개인적으로. 네, 그게 그 제가 젊은 날에 좀 곤고하게 좀 보냈었어요. 20대가 됐는데 좀 새로운 어떤 인생의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죠. 어떻게 새로운 인생의 어떤 가치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때 지금도 있지 않는데 1993년 10월 30일 날 지금도 이제 그 단체가 있습니다. 학원보그마 협의회라고 그 단체에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통일 집회를 임진강에서 했어요. 그때 이렇게 소명을 처음 받게 되었죠.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굴곡은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강권하심에 의해서 북한에 대한 부르심. 부르심을 바탕으로 일단 쭉 그동안 이어져 왔었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삶의 위기 때, 그러니까 이렇게 부침이 있을 때마다 좋은 멘토분들이 있으셔서요. 뭐 통일연구원의 허문영 박사님이라든지 이제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뭐 이장로 교수님, 그 다음에 뭐 경찰대학교 교수님 하셨던 조요셉 목사님 같은 분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일단은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여태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딱 지금 93년도에 그 임진강에서 그걸 했다는 소리 딱 듣고 살짝 좀 소름이 돋는 게 왜냐면 북한에 진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강행군 딱 시작된 게 93년 말부터 94년 김일성이 사망하면서부터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제 딱 순간 드는 게 이게 북한이라는 존재가 이제 경제를 흔들리는 밤에서 이제 막 강행군이라는 걸 시작을 할 때 이미 같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 그때쯤 받았던 부르심이, 것 같아요. 그 그때 부르심이 부르심이 그 같이 93년도에서 4년, 5년 이 사이인 것 같아요. 와. 근데 그때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북한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이제 많이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참 그런 사람들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 그 생각이 이제 딱 드는 게 순간 여기가 뭔가 이제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게다가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참 맞아요. 놀랍고 역사하심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요. 사실 통일과 직업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합의가 돼갖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으신 책 중에 통일 시대를 살다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 책 속에는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좀 통일을 준비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시를 하셨다고 해요.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 이후서부터 이제 뭐 기독교 세계관 그런 강좌들을 들으면서 신앙과 어떤 그 세상 속에서 삶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이제 뭐 공부도 했었고, 그 다음에 삶을 나누기도 했었고, 그리고 통일 문제 같은 경우는 통일과 신앙,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통일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뭐 강연이나 뭐 그런 다양한 행사들도 많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그런 통일도 경제 문제와 연결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직업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통일과 직업과 연결된 것들은 거의 지금 이야기가
제가 이 책을 이제 그 통일 시대를 살다라는 책을 2011년부터 좀 썼었거든요. 네. 2012년에 출간한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몇 번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대부분 다 목사님이나 뭐 정치학자 분들이나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뭐 그 통일에 관련된 영성의 문제, 그다음 통일에 관련된 어떤 정치적인 체제나 뭐 그런 레짐의 문제를 주로 이야기하셨지 직업으로서의 통일, 직업인으로서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는 문제는 거의 얘기를 안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면 뭐 제가 한번 한번 어떤 길이 있나 한번 알아나 보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해봤었고요. 그걸 이제 글로 옮긴 거고 하다 보니까 또 다양한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직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게 2012년이었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냈을 때 아, 이제 통일은 새로운 또 직업의 세계가 열리는 그 길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예. 그래요. 진짜 그러고 보면은 사실 예전에 있었던 직업 중에 사라진 것도 있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들도 있고, 네. 앞으로 사라질 거다라고 막 이렇게 손꼽는 직업들도 맞아, 있고요. 맞아. 예. 근데 혹시 지금 뭐 그런 거 관련 생각나는 직업 있어요? 그때 버스 안내양이 있었잖아요. 저도 맞아요. 어렸을 때 이게 보면 항상 이게 버스 안내양 언니 누나가 이렇게 맞아. 손 이렇게 바꿔주고 좀 빨리 타라고 그러고 막 하는데 그거 없어졌잖아요. 어. 그런 그 직업들이 이제 또 서서히 또 지금 막 생기고 있잖아요. 좀 안 해야 되는 뭐 직업도 뭐 사라지는 직업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의외로. 고현 씨는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저는 그 남한에서 사라졌다는 직업 그런 데서 일하는 데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남한에 뭐 없어진 직업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교 강사 같은 경우는 남한에 그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하다 뭐 교수님이나 박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했었는데 탈북민들이 생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직업이 되고 그 사람들의 어떻게 또 그런 북한에 살다 왔다는 걸로 해서 남한 사람들이 통일 교육이나 안보 의식을 심어주는 큰 통일준비 역할을 강사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 보게 되면 좀 우리 같은 것도 좀 새로운 어떻게 보면 그치. 새로운 창조적인 직종이지. 직업을 맞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솔직히 오지연 씨는 우리는 또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맞아요. 아주 특별한 영역이죠. 그렇죠. 진짜 그러고 보니까 진짜 탈북민들이 증가하면서 네.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많아지니까 또 탈북민과 함께 될 어떤 우리 행정적인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거를 전담하실 또 공무원분들이 계신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관련된 프로그램이 하다 보니까 거기 위탁기관 또 프로그램을 위탁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니까 거기 기관 종사자분들도 계신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통일에 관련된 어떤 그 조사를 기획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행사들이 많아지니까 각종 이벤트나 문화적인 어떤 그 직업에 대한 그 통일과 연관된 수요들이 계속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통일 한국을 세우는데 우리가 어떤 직업이 필요한지 한번 좀 짚어볼까 해요. 네. 오지연 씨도 준비를 하셨죠? 통일 한국을 세우는데 필요한 직업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 음식의 세계화. 와, 이거 정말 세계화 음식. 핫한 직업인 것 같아요. 먹는 게 최고예요. 우리 방송에서도 보면은 이제 무슨 뭐 팔도 할 때 예, 북한 예. 음식 예, 가지고 예, 예. 나오면 예. 굉장히 독특한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북한에. 정말 저희가 전혀 모르는. 네.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제 알게 되잖아요. 하나하나씩 예, 인조고기밥, 맞아. 뭐 두부밥. 두부밥 뭐 이런 걸 이렇게 알게 되면서 네. 야, 요 음식들 새롭다. 네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되게 식상함을 빨리빨리 느끼는데 네. 새로운 영역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베일이 이렇게 쌓여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먹는 거 같은 중요한. 북한 음식을 세계화하려면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먹방, 뭐 국방 그런 게 많죠. 대세잖아요. 뭐 그리고 이제 뭐 SNS 통해서도 이제 뭐 특정 이제 SNS를 하게 되면 음식 그림이 안 올라가면 또 이상한 그런 SNS 생기고요. 그래서 북한 음식도 저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빔밥 하면 전주를 생각하지만 또 북쪽은 해주 쪽이 유명하거든요. 예. 해주 비빔밥. 제가 해주신데. 그러세요. 어. 자, 그럼 두 그러는구나. 번째 직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업 도시개발, 어메니티, 앤 어메니티. 어메니티요? 어메니티? 어메니티? 어메니티는 이제 쾌적함이라든지 뭐 또 기쁨이라는 표현으로 좀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를 만들 때 그냥 뭐 우리 뭐 성냥갑처럼 이렇게 건물을 배열하는 것이나 적절하게 자연과 환경과 그다음에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니까 사람 살기 아주 쾌적한 공간을 그런 개념을 이제 어메니티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 음식의 세계화, 남북한 음식의 세계화, 그다음에 도시개발 이 관련해서 그러면 창출될 수 있는 직업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네.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도시 개발 자체는 도시를 하나 새롭게 만들거나 도시를 리모델링하는 형태라서 그렇죠. 지금같이 어떤 건설업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 관련 직종들이 계속 생기는 거고요. 어메니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커다란 디자인의 컨셉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요소에서도 좀 더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이나 토목이나 디자인 쪽 계신 분들에게 일단 통일은 하나의 또 새로운 어떤 기존에 새로 없던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시장의 창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저런 분들에게는. 그 음식 관심 많은 사람들은 예, 예를 예. 들면 뭐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북한의 음식과 남한의 음식을 조화롭게 퓨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서양 음식과 퓨전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근데 또 관련된 소스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즘 최근에 뭐 백주부라는 그런 걸로 그분 소스. 새롭게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 그냥 먹는 것보다 예. 이게 어떤 스토리가 있냐 해서 딱 먹으면 예. 더 맛있더라고요. 그렇지, 예. 맞아요. 저희 남북한 음식 퓨전 하고 계신 분 저희 예, 계십니다. 예, 저희. 네. 왠지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보면은 막 북한식으로 하는데 막 남한 소스 들어가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네. 또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북한 음식을 먹고 싶어서 했는데 뭔가 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남한 것도 갖다 넣게 되면 그거야말로 진짜 남북한 퓨전 음식.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의외로 짬뽕이 맛있어요. 그래. 짬뽕이 맛있나봐요. 아니 혼자만 맛있게 먹지 네. 말고 정말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해서 또 새로운 네. 직업 창출을 하는데 한번 앞장을 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 진짜네요? 그러니까. 오 감사합니다. 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요. 좀 갖고 오시고요. 저도 이제 그 북한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정말 이제 그 개성공단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뭐 보현 씨 집으로 많이 안 가봤지만 딱 지나가자마자 나무가 없는 게 너무 예. 황량한 그거를 예. 느끼고 와서 아 나무가 진짜 없구나. 근데 아. 통일이 되면 정말 나무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그렇죠. 나무를 앞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도 그렇죠. 지금 또 우리 한국 사회만 봐도 숲과 관련된 직업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숲 해설사라는 직업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네. 그런 것도 나중에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환경보건 프로젝트입니다. 아, 진짜 어떻게- 이 환경보건을 일단 솔직히 가장 좀 급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해요. 일단 나무도 그렇고 뭐 예. 이제 뭐 산도 이제 그렇고 예. 이제 도시 정비도 그렇고 예. 도로도 놔야 되고 예. 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클 것 같거든요. 예. 그 우리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가수 김정구 씨가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두만강 푸른 물에. 근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 얘기 들어보면 두만강은 푸른 물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주 오염된 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장을 질 때 같은 경우는 다 정화 시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규제가 없다 보니까 그냥 다 오폐수를 내보내서 더 이상 두만강이 푸른 물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북한의 환경의 현실인 거고요. 이제 이 환경보건 프로젝트는 왜 의미가 있냐면 이게 매칭으로 해서 직업을 만들 수도 있고 새롭게 돈을 벌 수도 있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탄소세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나무를 심을 때마다 그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리를 서로 오갖고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 권리를 팔고 그것을 기업들이 사가지고 또 나무를 심고 그런 형태로 다양한 또 환경보건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뭐 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컨설팅에 관련된 수요도 있고요. 또 환경에 관련된 뭐 엔지니어링에 대한 수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은 피폐해졌지만 아울러 보면 또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두만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가야겠네요. 네. 두만강 네. 살리기가 아니라 강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런 환경 겉에 보이는 환경 뭐 나무나 물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거기로 흘러 들어오는 물 관리들도 필요하다고. 왜냐면 저희 이제 집에도 이렇게 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간염병원, 북한에 이제 간염 환자들도 많고 그런 환자들인데 그 병원에 이제처럼 그 병원에서 이제 씻고 세탁하고 거기 약물 다 내려와요. 근데 그 밑에서 빨래하고 고기 손질하고 애들 수영하고 안 되지. 모욕하고 다 해요. 북한은 모욕 이게 시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녁에 온 가족이 나가서 아빠하고 오빠들이 이렇게 다리 밑에서 지켜 서 있으면 엄마하고 이제 여자들이 먼저 가서 모욕하고 이런 그 물들이 밑에 내려가면서 또 밑에 사람들 밑에서 그런 게 흘러나오는 물부터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 뜯어놓고 보니까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 통일 이후에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며 우리가 좀 되게 세심하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마지막은 자, 또 마지막은요. 뭔가요? 우리 네. 아름다운 통일 스토리를 들려주고 싶다면 바로 통일 스토리를 개발해야 된다. 통일 스토리 개발. 이 스토리텔링 이거가 요즘에 뭐 중요한 네. 좀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 네.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될까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적인 요소가 강하다니까 네. 영화, 음. 그다음에 이제 뭐 드라마나 그다음에 이제 음악이나 그런 데서도 통일과 연결되게, 그러니까 통일 그 자체로 이렇게 이슈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요소에 통일 메시지가 담겨져 있게,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 있게 그렇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분단 소재 영화 뭐 그렇게 되면 좀 뭐 필요도 하겠지만 뭐 그런 영화도 필요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영화 소재라든지 드라마 소재 속에서 평화나 통일에 대해서 좀 생각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된다면 좀 거기서 또 그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도 또 하나의 또 직업적인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 갑자기 궁금해진 게 예, 예. 지금 우리 국장님 예. 아까 책에도 영화로 통일을 읽다. 예. 여기 이제 통일과 관련된 영화들을 쫙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네네네. 이 영화들 혹시 북한 주민들도 봤을까요? 그러니까 예. 요즘에 많은 콘텐츠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전 영화는 잘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 영화는 한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영화는 보셨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아, 보면서 이게 함께 분단된 어떤 그 장벽 사이를 놓고 우리 같은 남북한 주민들이 네. 다 예. 마음으로 구절절하게 통일을 바라고 사실 있다는 공동관리국 생각. JSA라는 그래요. 영화를 보고 나서 네. 굉장히 이제 같은 사람, 같은 주민이라는 네. 그런 마음이 좀 더 저는 많이 갔었거든요. 맞아요. 그 JSA 혹시 북한 주민들도 맞아요. 접했을까요? 보셨어요? 저는 못 봤었어요. 그거 같이 봤으면 그게 오래된 어땠을까? 예, 그게 2000년에 개봉이 됐었고요. 네. 그게 이제 남북 그 국내에서도 원래 처음에 제작할 때 그렇게 히트를 예감하지 못했대요. 근데 2000년 9월에 개봉했습니다. 추석 시즌에 개봉했는데 그 딱 3개월 전에 2000년 6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딱 이렇게 일어나서 그때 아주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문화의 물결이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한 거죠, 이 영화가. 그래서 와. 근데 이때 이 영화 보면 되게 독특한 재밌는 씬이 나오는데 남북한 병사들이 같이 초코파이를 나눠 먹는 맞아요, 씬이 맞아요. 나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그 북한에서 온 그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도 북한 분들은 초코파이라는 걸 몰랐대요. 근데 2000년에 공동경비구역에서 딱 남북한 병사들이 초코파이를 나눠 먹는 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건 놀라운 상상력이거든요, 영화가. 왜냐하면 2004년에 개성공단이 딱 설립이 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초코파이를 간식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2005년서부터 남북한 근로자들이 초코파이를 나눠 먹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이미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4년 전에 이미 초코파이를 나눠 먹었고요. 실제적으로는 5년 뒤에 이제 남북한 주민들이 같이 초코파이를 나눠 먹게 된 거죠. 사실 지금 영화 관계자분들은 이런 영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네. 저희가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북한도 예. 북한도 안에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예. 같이 남북한이 모여서 예. 우리 그 유행가를 따라 부르고 같이 춤추고 뭐 이런 것도 예. 왜냐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또 본다고 하니까 그러면 참 어떻게 보면 그런 영화를 통해서 정말 멀지 않았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영화가 막 진짜 1000만이 넘어가고 그러면 예. 정말 멀지 않았구나. 북한과 정말 가까운 나라구나. 그러게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그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이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콘텐츠의 영화가 나오기를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요. 저희는 워낙 이렇게 자주 접하다 보니까 네. 급기야 이제 뭐 교양 프로그램까지 다 들어간다니까. 예, 뭐 이렇게 KBS에서 하는 예. 여러 가지 뭐 교양 생생. 프로그램, 생생정보, 뭐 6시 내 고향. 네, 그런 예. 것까지 다 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통일되면 많이 멀고 많이 이질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다 공유하는 아는 게 얘기. 많아가지고. 왜냐면 지금 저도 알다시피 그 북한과 관련된 뭔가가 있다면 또 특히 뭐 닥터 이방인이라는 네, 게 이제 맞아요, 뭐 맞아요. 이제 회사 그것도 북한 사람들 많이 봤대요. 근데 그걸 보게 되면 이제 남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남한 가면 멋있는 장동건 같은 사람만 있는 줄 알고 2층짜리 집에서 살 줄 알았거든요. 네, 저랑 같이 그게 아니었어요. 네. 현수는 저랑 같이 방송하고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인식이 변화가 되고 문화가 네. 변화가 되고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통일로 다가갈 수 있는 것도 네. 좀 쉽게 다가갈 수가 있죠. 그래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통일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직업들이 쫙 이렇게 뭐 나열이 되는데 그렇다면 좀 통일 이후에 와 이런 직업들도 생겨나겠다 하는 예, 유망 예, 직종들이 예.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학생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통계 공부를 좀 열심히 하라고 통계? 예, 왜냐하면 이제 뭐 북쪽에도 오신 분들 계시지만 남한 신문하고 북한 신문 보면 딱 차이 나는 게 있어요. 남한 신문은 우리가 하루에 수십 개 이상의 통계를 접하거든요. 뭐가 몇 프로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북한 신문에는 통계가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북한에서는 통계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많이 좀 약한 상태고요. 제가 또 탈북 대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이 통계 부분이 좀 많이 약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그 또 나라를 하나 또 새롭게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많은 자료와 또 조사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그게 다 통계로 엮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계에 관련된 좀 수요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뭐 또 안타까운 아쉬운 거는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또 사회가 많이 지금 이렇게 좀 체제가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빙두라는 마약에 중독된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남한 사회도 그렇지만 또 음란물에 중독된 친구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중독된 친구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볼 때는 겉에서 보는데 모를 때가 많은데 일단은 몇 번 접하다 보면은 그것을 중독되고 여기 넘어온 친구들 보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결국 보면 지금 중독에 대한 아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약품이 없기 때문에 마약류를 이렇게 대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예. 그 예전에도 우리 앵속이라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양귀비 같은 거를 이렇게 아플 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약효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과다하게 되면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기 때문에 그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 치료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에게 어떤 학과를 가냐고 어떤 고등학생들이 저에게 통일 후에 어떤 학과가 유망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안경을 취급하는 광학과를 가라 그러죠. 왜냐하면 제가 쭉 흘러보다 보니까 지금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 반에 안경 쓴 친구들이 10명이라 그러면 한두 명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6, 7명 정도가 안경 아니면 컨택트 렌즈를 끼고 있거든요. 그게 20, 30년 정도 TV하고 컴퓨터가 확 보급이 되면서 눈이 다 나빠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북한에 한류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 컴퓨터도 보고 막 그러는데 북한 주민들도 이제 눈 나빠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원래 또 보고 이렇게 예, 그쵸. 껌껌하면서 물고 이렇게 뭐 좋아하죠. 탱크 배터리 빼가지고 군인들이 그거 배터리로 저기 그 TV 연결해서 본다니까요. 이게 저기 그 전기가 없으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가 겪었던 다양하게 직업이 나왔던 그 형태대로 북한도 비슷하게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기업들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요. 또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앞으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결국은 기업과 연관돼서 또 사회공헌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쪽하고도 같이 또 저기 사업들을 앞으로 해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사회공헌 쪽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수요들이 또 엄청나게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좀 접근을 하게 되면 좀 더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직업적인 또 환경들이 좀 이제 그 준비하는 분들에게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근데 아까 그 네. 책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예. 재활용 예. 사업가 예. 뭐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예, 재활용 사업은요,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통일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서, 그 학자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고물상 뭐냐면. 같은 건가요? 예? 아닌가요? 사업가를 예, 재활용하는 사업가. 예. 사업가를 재활용하는 게 아니고 예. 고물상 같은 거 아닌가요? 그쵸. 그 말하자면 옛날 말로 고물상. 그 전통적인 표현은 알고 고물성이고요. 있었어요. 요즘 타말하는 리폼이죠, 리폼. 리포머 리포머가 멋있네요. 되는 네. 거죠. 근데 그 그런 리폼은 게 종교개혁자. 그래요? 아니야, 같은 의미로. 네, 죄송합니다. 아니야, 두 가지 의미 다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 다 될 것 같고요. 중의적 의미죠? 예, 네네. 중의적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영어를 좀 좋아해요. 예. 이건 재활용은 왜 했냐면요. 우리가 이제 남북 간의 격차를 얘기할 때, 뭐 1인당 국민소득 얘기를 하잖아요. 뭐 GNI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거 개념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그 해에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합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상의 총합, 말하자면. 신상품의 총합이라는, 그러니까 신상품의 총합이라는 의미지, 중고품은
그 이전 해에 생산된 중고품은 제외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이 그렇게 경제적 격차가 많은 건 사실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뭐 옷이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가전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가구 같은 게 내구성이 다 되기 전에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좀 약간 실증을 느껴서. 근데 그것들을 이제 재활용해서 이렇게 판매하기 시작한 게 이제 우리 말하는 아름다운 가게 같은 그렇죠. 그런 컨셉인데 말하자면 그 남한에 있는 그런 그 내구성 연한이 아직 남은 제품들을 재활용해서 북한의 그런 아름다운 가게 같은 걸 다양하게 여는 겁니다. 많겠다. 예, 예. 수요가. 그래서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도 유리한 게 뭐냐면 거기에 뭐 S사, L사 다 로고 박혀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북한 사람들이 뭐 지금도 알고 계시지만 그쪽 제품들을 접하다 보면 나중에 다 그쪽의 소비자가 된다니까요, 자연스럽게. 그쪽 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의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의류 진짜 많이 나와요. 의류도 솔직히 많이 버리시잖아요. 이렇게 실증을 느끼시면. 근데 쓸만한 의류들 많거든요. 아파트 이렇게 재활용 이렇게 코너 가면. 이상 한번 가면 예. 정말 의류가 이만큼 나와요. 그럼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통일 비용 얘기해지는데 자연스럽게 저는 격차가 줄어든다고 생각됩니다. 예. 진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뜬구름 잡지 말고 생활 속에서 예, 좀 예. 구체적으로 예.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예. 일단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뭐 직업과 통일을 같이 생각하니까요. 일단은 나만의 맞춤형 통일 정보를 갖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나만의. 자신만의 자신만의 그러니까 뭐 언론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어떤 뭐 이렇게 거대한 통일에 대한 이야기나 뭐 분단과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 내가 관심 분야가 이런 분야가 있는데 내가 뭐 체육이나 뭐 문화에 관심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의 체육과 문화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 있는 어떤 탈북민들의 또 문화와 체육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통일에 관심 분야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관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나 또 혹은 재정적인 후원으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는 개인 기부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거의 세계 거의 이렇게 상위의 국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들을 뭐 해외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또 사용하고 해외에 있는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일단 또 일정 부분은 여태까지는 또 북한을 위해서도 좀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또 아울러 일단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통일이나 북한을 위해서 재정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여유 있는 신부들은 좀 도움을 좀 주셔도 되고, 근데 나는 뭐 돈이 없다.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또 시간을 할애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달란트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혼자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지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함께 뭐 아까 우리 오지연 씨 뭐 기도하신다 그랬는데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와 함께 또 통일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젊은 세대들은 기존의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통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좀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된다는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좀 세상은 또 새로운 것들을 필요로 하고 젊은 세대의 새로운 생각을 필요로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창의적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접근하게 된다면 일단은 좀 통일을 준비하거나 앞으로 통일 과정에 있어서 그 아이디어들이 좀 다양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까 저는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네. 그 안경 예. 맞추는 사람, 네네. 야 그거 진짜 쏠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렇게 국장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갑자기 떠오른 게요. 우리 지연 씨가 자전거 즐겨 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 북한에 예. 아직 뭔가 이렇게 손대어지지 않은 그 자연 그대로의 예. 모습들을 우리 제주에 올레길 있는 것처럼 맞아요. 쫙 어떤 자전거 길이나 예. 이렇게 산책길로 개발을 해서 예. 이렇게 좀 잘 보존하면서 그것들을 네. 이렇게 아주 좋은 관광 자원이나 이 무엇으로 좀 만들어가는 것도 참 너무 아름다울 것 같다는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운 생각만 했지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이제 그 발전적인 게 많은 게 또 저희가 또 천연 보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 아무도 없는 네, 네. 그 보호 지역을 또 얼마나 자연이 또 아름다울 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를 또 이제 순례할 수 있는 또 거기 관광 코스로 만들면 정말 거기 또 그거는 진짜 네. 지구상에 정말 아주 귀하게 네. 남겨 있는 몇 안 되는 몇안 되는 지역이니까 막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참 사실 즐거운 것 같아요. 이렇게 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두만강 오염됐다는 얘기 들어서 좀 사실 네. 마음이 아팠는데요.
빨리 그런 것들 오염된 걸 복원하는 것도 빨리 좀 막 빨리 가서 했으면 좋겠고. 참 육로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갇혀 있다가 갑자기 확 뚫려서 육로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철도를 통해서 네, 쫙 갈 수도 연결돼서 있고. 뻗어나갈 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야, 정말 새로운 세상이고 정말 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더욱더 폭넓고 아주 막 충만한 세상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보현 씨는 이런 생각하면 막 어때요? 막 가슴 설레고 찡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런 소리랑 이런 소리랑 막 이렇게 막 들으면 아 그래 갈 수 있는 거야? 갈 수 있는 거야? 막 괜히 막 붕붕 뜨는 거 있잖아요. 뭔가 다가오고 있네. 갈 준비 짐 싸야 되나? 막 중국에서는 막 달아나야 돼서 짐 싸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엄마 만나러 엄마 산소에도 가고 언니 만나러 짐 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요즘 북한이 막 확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막 들으면 그래 이제는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들이 팍팍팍 정말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요. 그냥. 아, 정말 좀 다양한 상상을 해보는 시간이었어요. 네. 생각을 사실 못했었거든요. 와, 이런 직업, 저런 직업, 우리가 통일 후에 이런 직업이 생겨나? 그리고 이제 특별히 잘 들어야 될 건 통계학에 열심히 통계를 공부하라는 것과 이 안경을 만드는 직업이 이제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거 이렇게 참 되게 새로운 관점의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국장님. 끝으로 앞으로의 어떤 계획? 예. 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통일과 나눔 재단에 들어간 지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기성세대와 어떤 다음 세대가 함께 준비하는 통일, 남과 북이 함께 앞으로 준비하는 통일, 그리고 이념이나 지역에서 벗어나서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을 만드는 재단이 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도 제목으로는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건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 자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육체적 건강을 통해서 그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함께 손을 잡고 갔으면 좋겠던 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요. 저는 내 일상생활 아주 곳곳에서 내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통일과 접목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보현 씨 음식 뭐 하면서도 그냥 내 가족 먹이려고 음식하지만 나중에 이게 어떤 하나의 정말 이렇게 세계화, 한식의 세계화, 남북한 음식의 세계화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뭔가 뭐 메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뭐 나만의 즐거움, 내가 그냥 뭐 예쁜 집 짓고 산 이게 아니라 나중에 이 북한에 어떤 식의 도시와 어떤 식의 어떤 것들이 생겨날까, 뭐 환경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에다가는 뭐 어떤 꽃들이 주로 잘 살게 될까, 어떤 식물들이 잘 자랄까,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나의 삶도 훨씬 더 풍족해질 수 있겠다. 그리고 다가오는 통일에 대해서 약간 너무나 막연하고 조금은 남 얘기 같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진일보돼서 나에게 다가올 통일, 우리에게 다가올 통일, 약간 그렇게 구체화돼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어요. 네, 전병길 국장님 오늘 진짜 저희에게 아주 새로운 시각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통일과 나눔재단의 활동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북소리,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